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예전부터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요, 깊은 숲속에서 종종 나타난다는 빅풋이라는 존재가 18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격담들이 있고요. 오죽하면 이렇게 빅풋을 찍은 사진이나 또는 빅풋의 발자국 모형이 많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왔죠.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 빅풋을 봤다라는 목격담이 300건 이상 접수가 되었고요. 한때 미국 사회에서는요, 이 덩치에 막 털 달린 이 야수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붐이 크게 일어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던 1958년 미국 네바다주 숲속에서요, 거대한 크기의 이 빅풋을 자기가 직접 발견해서 화제를 뿌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그는 사진 작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물을 추적하러 다니는 사람 또는 이런 저것을 모험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반 막스입니다. 근데 이반 막스가 내가 빅풋을 봤다라는 이 목격담이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이 관심이 증가되게 됐죠. 이반 막스는요,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빅풋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1972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깊은 산속에서 빅풋을 촬영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찍은 바로 이 빅풋 사진이 인터넷에 널리 퍼지게 되죠. 와우. 자, 이 사진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존재에 대해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과 열기가 더해집니다. 빅풋을 연구했던 사람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는데 자기 자신을 빅풋 연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존재할 정도니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빅풋 연구가예요. 헨너 파렌바이라는 사람인데 평생 동안 미국 서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빅풋에 대한 증거물들을 계속 수집해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이 빅풋의 발자국을 석고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가 보관하고 있는 빅풋 발자국의 석고 모형만 550개가 넘는다고 해요.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죠. 비교하는 게 없어서 지금 이 정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빅풋의 모형들을 이렇게 실제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자, 목격담에 따르면 도대체 빅풋이 어떻게 생겼느냐 궁금하잖아요. 키가 2m 정도 또는 2m 이상의 굉장히 거대한 덩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상상화를 그린 게 있는데 이게 상상화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조금 리얼리티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고릴라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온몸이 검은색이나 갈색의 털로 온통 뒤덮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털복숭이 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니고요. 얼굴의 형태는 눈, 코, 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빅풋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라고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격담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빅풋은 여전히 전설적인 생명체로 간주가 됐죠. 그런데 1967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로저 패터슨이란 사람이 한 영상을 찍어왔어요. 그리고 이 영상 속에서 빅풋을 본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죠. 실제로 빅풋 영상 중에 가장 유명한 영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상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동물이야, 사람이야? 걷는 모양이 굉장히 사람 같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통해서 그린 바로 이 모습인데, 방금 보신 이 영상은 결국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그 영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이죠. 깜빡 속으셨죠? 알고 보니까 이 영상은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영화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 영화사에서 제작한 빅풋과 관련된 영화는 관객을 엄청나게 끌어들이면서 큰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영상의 진위에 대해서는 수많은 다큐멘터리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조작이라는 걸 밝혀내게 돼요. 근데 어떻게 밝혀내냐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 빅풋의 등에 선이 보여요. 근데 이 선이란 건 지퍼가 있다라는 증거로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제 4발 달린 동물들 중에서 척추선을 따라서 털이 선을 이루면서 나아 있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몸에 난 털이 굉장히 방향이 일정했대요. 그래서 이건 인간이 만든 털옷을 입었다고 추정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깜빡 속기 쉬워요. 빅풋에 대한 목격자도 여럿이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한평생 연구를 하는 사람도 여럿 존재를 한다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막 상업적으로 이렇게 조작해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진짜 빅풋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함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사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들, 물론 조작됐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야, 빅풋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좀 과학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이 빅풋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간토피테쿠스의 후손일 거라고 주장을 해요. 기간토피테쿠스라는 건 지금으로부터 약 300만 년 전, 그리고 100만 년 전까지 히말라야 지역에서 식물을 먹고 살던 반인반수 종족이에요. 이빨하고 이 아래턱에 화석이 남아있는데, 몇 가지 점에서 보면 미국에서 또는 북미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 빅풋과 굉장히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인류의 조상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기간토피테쿠스가 직립보행을 했고요. 크기는 3m에서 4m 이상으로 몸무게는 한 300-400kg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 이 모습과 빅풋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기간토피테쿠스가 이제 멸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멸종하지 않고 일부의 종이 살아남아서 현존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도 한다고 해요. 그러나 다른 과학계에서는 또 이 빅풋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만약에 이게 기간토피테쿠스의 자손이라고 하자. 근데 보통 보면 작은 갑각류라도 공룡이라도 매머드라도 다 화석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예전부터 살았다고 하면, 그런데 빅풋의 화석은 여태까지 단 하나도 발견된 게 없지 않냐. 뭐 여태까지 뭐 화석 이게 발자국의 모형이다 하고 석고 모형을 뜬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건 또 어설프게 아마추어들이 찍어온 거였고, 또 영상 같은 것도 조작된 거고, 이건 제대로 된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빅풋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 아예 존재 여부를 우리가 말할 가치도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빅풋 연구에 대한 상당한 신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연구 보도가 있었어요. 자, 미국의 그 주간지 위클리 월드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 잡지는 잡다한 신비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긴 해요. 그런데 이 잡지에서 내가 실제로 빅풋과 접촉을 했다라는 한 학자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는 지난 40년 동안 빅풋을 이제 추적을 해왔던 사람인데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제임스 박사와 마틴 박사였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요, 이 빅풋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들은 빅풋은 무리를 지어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무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이 두 학자가 직접 접촉을 했다라는 게 기사에 실려졌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총 7마리의 빅풋이 생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빅풋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 지역에 이제 생포가 돼서 거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격리를 하게 된 거죠. 여기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일체 금지가 된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마리의 그 빅풋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박사가 이 서식지에 수년 동안 드나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들은 동물인지 인간인지, 짝짓기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IQ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감정은 어느 정도까지 느낄 수 있는지 정말 다양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마리의 빅풋과 이 학자들이 손짓 발짓을 막 해가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는데요. 최근에 이들 중 한 마리의 빅풋과 조금 더 진보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마틴이라는 박사가 여기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빅풋은 서로 간에 으르렁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는 손발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로 그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빅풋은 보통 15마리에서 20마리가 함께 무리를 지어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찾기 힘든 깊은 숲속이나 또는 높은 삶 속에 이렇게 되게 가기 힘든 지역 있잖아요. 여기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빅풋의 성인 수컷 한 마리는 보통 3마리에서 10마리의 암컷들을 거느리는 경향이 있고요. 빅풋의 이 무리 안에서 난 새끼들은 한 개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집단 전체의 소유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끼들은 이 집단이 전체가 다 공동으로 양육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무엇을 먹느냐? 빅풋은 보통 육식을 기본으로 하는데 보조적으로는 뭐 열매나 뿌리도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빅풋이 그 외에도 사냥하는 방법을 알기도 하고 또 무언가 이렇게 잡아먹는 방법들을 이제 체득해 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빅풋은 굉장히 폐쇄적인 생활을 해왔었는데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생활이 방해받거나 침범당하는 걸 무척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자신의 서식지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발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빅풋의 암컷들은 자신의 얼굴을 꾸미는 행위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열매나 과일의 즙에서 나오는 어떤 그 젤을 사용해서 열매를 짜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치면 화장 같은 그 치장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빅풋 무리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보고들까지 있었는데 사실 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여러분도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원숭이과 고릴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진화되어 있고 도대체 빅풋의 존재는 뭔가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더 신기한 건 일부의 사람들은 이 빅풋에 대한 연구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사가 나가고 있고 사진이 나오고 있고 글쎄요. 물론 저는 미스테리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게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는 건 여러분의 몫일 텐데요. 글쎄요. 인간도 동물도 아닌 이 빅풋. 정말 실존하는 걸까요? 언니, 저 사진 이상해요. 그치? 나도 이상해. 나도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좀 이상해.